여러분, 혹시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고 직장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은퇴 후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막연하게 나중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살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회사 생활만 믿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을 겪으면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에서처럼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다. 결국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57세의 실제 퇴직자 이야기부터 전혀 다른 직업군에서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은퇴 준비 방법이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57세 대기업 임원의 현실 명함이 사라지면 아무도 날 찾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 보통 안정된 연봉과 사회적 명예를 동시에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분 성함을 간단히 김 전무님이라고 할게요. 또 사실 그렇긴 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잦았고 회의 때마다 부장급 간부들을 모아놓고 브리핑 받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회사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조직 슬림화를 본격화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명예퇴직 제안이 날아왔대요. 흔히 임원은 평생 회사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어?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임원 자리일수록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고위험 직군이란 말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은 편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임원 생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월급이 많다 보니 집도 넓고 좋은 곳으로 마련하고 자동차도 고급 세단을 당연히 굴렸고 회식이나 접대가 잦아지면서 개인 지출도 만만치 않았죠. 임원 연봉이라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두 달은 이제 잠깐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까 하고 느긋하게 지냈지만 막상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더 이상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7세, 임원 경력만 있지 실무 경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판단된 거예요. 기업이 원하는 건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맡아줄 중간 관리자 또는 실무 능력자인데 임원 출신이라 맞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선택한 건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자괴감도 컸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은행 이자도 나가야 하고 자녀 학자금 문제도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수산물을 떼오고 직접 발품 팔아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직함과 명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꽂힌다고 하셨습니다. 2. 30년 차 교사의 역설 은퇴하면 연금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 믿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한 교사분입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바로 임용되어 30년을 꼬박 학교에서 근무해 오셨죠. 흔히 교사나 공무원이면 연금이 빵빵해서 은퇴 후에도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세금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이분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진 일종의 환상이 있었대요. 주변에서 그래도 선생님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별다른 걱정 없겠네. 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비가 계속 오르고 집 리모델링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종종 다녔어도 나중에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며 별 고민 없이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기 퇴직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55세에 그만둔 뒤 연금을 일부 당겨서 쓰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금액이 집 대출 이자나 각종 생활비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노후에 편하게 쉬면서 지내겠다는 꿈은 온데간데 없이 용돈벌이로 학원 강사나
과외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연금이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받아보니까 세금도 떼이고 물가도 오른 상태에서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이라 불리는 직업군조차도 은퇴 이후의 삶은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교직이나 공무원 쪽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은퇴 준비가 허술해지기 쉽다는 특징도 있어요. 3. 50대 자영업자의 한숨 매출은 줄고 퇴직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부터 자영업을 오래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회사원으로 시작했지만 40대 후반쯤에 퇴사하고 치킨집을 차리면서 제2의 인생을 결심하셨대요. 처음엔 꽤 장사가 잘 됐어요.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엔 치킨 주문이 폭주해서 배달 라이더가 몇 번씩 다녀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쟁 가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배달 앱 수수료 부담에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자니 나이가 많다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치킨집도 월세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심지어 임차 기간도 곧 끝나가서 재계약해야 하는데 월세 인상 소식이 들려오니 그마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분에게는 회사원 시절처럼 퇴직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다 보니 스스로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저축해 놓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게를 접고 싶어도 권리금 받을 상황이 못 돼요. 그냥 영업만 유지해도 마이너스는 안 나니 계속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지?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이 사례처럼 자영업자에게 은퇴는 사실상 언젠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날이고 그 순간부터 수입이 제로 연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대비해 두거나 최소한 임대료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해요.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는 아직 몇 년 남았는데 하면서도 막연히 두려운 감정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 은퇴라는 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닥치는 순간에 더 큰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가 언제 구조 조정을 할지 모르고 우리나라 정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스스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거든요. 그게 직장인이라면 재취업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상황과 성향에 맞게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목표 금액보다 약간 더 준비하기. 돈 문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병원비나 자녀 문제, 가족 돌봄 등등.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금액보다 좀 더 여유를 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준비하기. 50대 초중반까지는 현역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하더라도 60대 이후의 삶도 그려보셔야 합니다. 막상 60대가 되면 체력적으로 무리해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소득원을 확인하기. 은퇴 후에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예를 들어 원래 직장에서 배운 기술, 자격증 또는 취미를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책 한 권이라도 써볼 수 있고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죠. 고정비 줄이기 연습. 임원 시절, 안정적인 교사 시절, 혹은 자영업 호황기 시절에 맞춰진 지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가계부를 적으면서 줄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심리적 대비도 필수. 은퇴 후에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건 소속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곳이 있고 동료들도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미리 새로운 커뮤니티나 모임, 동호회 같은 것들을 찾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세 가지 사례,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일만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 교사, 자영업자, 직업 분야는 달라도 은퇴 후에 맞이하는 현실은 비슷하거든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아직 노후 대비나 재취업, 복지 시스템에서 완전히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걸 회사나 정부에게만 기대기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죠. 결국엔 지금 당장 내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미래에 대한 작은 준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지더라도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하게 될 인생의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대비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주변에서 노년에도 길이 있다. 큰일 없다. 하는 말이 들리지만 정작 그 노년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드는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그때 가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뒀지 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두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은퇴라는 단어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비하면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덜어지겠죠? 우리 앞으로 길게 보면서 건강하게 살자고요. 은퇴 후에도 눈물겨운 생존기가 아니라 조금 더 풍요롭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